안녕하세요. 농바시 대표 김유열입니다. 오늘부로 또 두 번째 여러분 또 뵙게 됐네요. 유튜브로 농바시를 서비스한 지가 오늘부로 이틀째인데 이제 자주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농업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 농바시, 그 농업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의 약자가 농바시거든요. 제 2강 한국 식품 트렌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나 또 농업을 공부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농촌 현장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가공업이나 유통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나는 예의가 아니다가 아니라 이 상품 트렌드, 이 식품 트렌드는 꼭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것이나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아무 것이나 그 가공을 해서 시장에 내놔봤자 이게 또 판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한번 제가 볼게요. 자, 한국 식품 트렌드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오늘의 주제인데요. 현재 지금 그 2017년부터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고령화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에 고령화 그 1인 가구 비중이 2017년도에는 28%,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31%까지 증가되어서 이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이제 혼자 사는 가구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되고 또 이제 국내 총 생산율을 정체시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런 노인 인구의 그런 부양 의무 확대로 인한 그런 사회적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걸로 이제 그 트렌드로 좀 잡았는데 한국 식품 및 관광 트렌드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굉장히 좀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총 인구의 감소로 인해 특히 그 식품 시장도 양적인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식품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1인 가구의 이제 급증은 뭐 간편화 트렌드, 이제 혼자 사니까 아주 간편하게 살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포장 제품 인기가 높다. 당연히 뭐 큰 포장의 그런 상품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온라인 주문이 굉장히 확대되고, 그 다음에 혼술이라든지 그런 혼밥 트렌드 등과 긴밀하게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이런 외식업이라든지 유통업, 식품 가공업에 큰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고령 친화식품 시장과 건강 기능성 식품 시장에 굉장히 큰 그 확대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어디가 있냐?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고령 친화식품 시장은 7,902억 2015년도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올해 뭐 그 뒤로 이제 6, 7, 8 됐으니까 뭐 거의 1조 원 시장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고령 친화식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러한 고령 친화식품 시장이 뭘 보고 고령 친화식품 시장이라고 그러는가 좀 궁금하시죠?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령 친화식품 시장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에. 여기에 이제 고령 친화식품 범위 품목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범위 안에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건강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그다음 특수용도 식품, 전통 발효식품, 두부류, 묵류, 인삼, 홍삼 제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건강 기능식품이라면 이렇게 쭉
점점적으로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1732억. 그 다음에 특수용도는 476억. 전통 발효식품 시장도 3014억이나 되네요. 그 다음에 두부류 묵류 시장이 엄청 크더라고요. 6964억. 그 다음에 인삼, 홍삼 제품 시장도 5419억. 특히 인삼, 홍삼 제품 시장이 불과 2305억 원에서 5400억이라는 그런 굉장히 2배 이상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고령 친화식품 시장도 7902억으로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령 친화식품 시장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또 한국 식품 및 관광 트렌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한국 소비자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고령 친화식품 시장에 가장 필요한 요건은 영양분, 그 다음에 소화, 그 다음에 좀 깨물려야 되기 때문에 저작이라고 하는데 저작, 그 다음에 연화, 이렇게 좀 연한 식품, 그런 순으로 선호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분은 48.8%. 이게 이제 영양분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도 아무리 먹기 좋아도 영양분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분이 있어야 한다가 48.8%.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돼야 한다. 26.5%네요. 그 다음에 치아와 미각을 고려한 부드러움이 있어야 한다. 20.3%. 이런 순으로 고령 친화식품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조사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60세 이전과 비교하여 60세 이후의 건강기능식품, 인삼, 홍삼 제품, 두부, 청국장에 대한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12.9%. 한번 표를 한번 보면서 볼까요? 자, 여기네요. 여기 나오네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12.9%로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인삼, 홍삼 제품도 12.2%. 그 다음에 두부라든지 이런 거 부드러운 식품 시장이 10.8%. 청국장이라든지 이런 건강기능성 식품이지, 이것도 발효식품. 이것도 거의 10% 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노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말 또는 18년도 초에 고령화 비중이 14%를 넘어섰는데 65세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것을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4% 이상을 고령 사회라고 하죠. 그 다음에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요. 이게 지금 PPT는 여기서는 동영상이 실행이 되는데 안 되네요. 고령 인구의 증가로 고령 친화식품이 식품업계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령 친화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선택할 수 있는 제품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고령 친화식품과 이에 대한 움직임이 어떨지 정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지만 고령층의 약 89%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만큼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단백질과 섬유소, 칼슘, 비타민 등 고른 영양 섭취가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실제로 어르신들은 씹는 기능 및 소화 기능 저하로 식사를 거르는 빈도가 증가합니다. 또 미각이 둔화되어 짜거나 단 음식에 대한 기호가 강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어르신들의 식습관 특징을 반영한 식품이 바로 고령 친화식품입니다. 필요 영양분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거나 씹기가 편한 식품 등의 요소가 고령 친화식품의 중요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고령 친화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선택할 수 있는 제품도 제한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일본의 경우 유니버셜 디자인 푸드라는 UDF가 있습니다. 이 식품들은 포장지에 1에서 4까지 숫자로 표시되어 있어 유동식과 같이 쉽게 씹을 수 있는 1부터 일반 식품처럼 딱딱한 4까지 경도에 따라 분류되어 있어서 실버 세대들이 각자 본인에게 맞는 식품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만성 질환자들을 위한 유동식 위주의 식품을 탈피해서 다양한 맛과 향, 질감을 가진 식품이 필요합니다. 한편 60대 이후의 식생활 변화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후 두부, 청국장 등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과일, 견과류와 같은 건강한 간식을 챙겨 먹는 비중이 늘고 소화가 잘 되는 식품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먹거리입니다. 증가하는 고령 소비자를 배려하는 고령 친화식품이 더욱더 활발히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겠습니다. 그건 안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식품 트렌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식품 트렌드는 우리나라 식품 소비 단계가 뭐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뭐 품질 추구 단계를 거쳐서 뭐 처음에는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90년도에는 뭐 품질을 뭐 따지고 그랬는데 2000년도 이후에는 뭐 건강이라든지 안전, 지향, 뭐 다양화, 고급화, 간편화, 합리화 트렌드가 이제 동시에 발현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식품 소비를 통해서 뭐 건강이라든지 맛이라든지 편리성, 그 다음에 다양성, 예,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나아가서 그런 식품들을 이용해서 그런 가족의 화합이라든지 또 감사를 표시하는 또 지위와 명성을 발현하는 감정, 가치관, 윤리관 등을 표출하는 용도로 지금은 식품을 소비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식품 트렌드는 건강, 안전한 지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형태가 지속되겠지만 편리성 추구라든지 다양화, 고급화 경향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국 식품의 건강 트렌드 전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좀 그거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를 말하는 건데요. 잠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1인 가구의 소비 규모 추이가 2030년에는 194조 원이나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점점점 1인 가구도 그런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020년까지 인구 구조 변화로 영향받는 품목을 한번 볼게요. 인구 구조가 이제 점점 1인 가구가 뭐 아까 3분의 1이 뭐 1인 가구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성장세가 높은 품목 7가지가 있고 하락세가 높은 품목 7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성장세가 높은 품목은 이런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유지, 수선 이런 업은 20.8%가 늘어나네요. 뭐 곡물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네요. 14%. 신선식품도 13.8%가 늘어나고 의약품 또 이제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혼자 살지만은 건강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어떤 의약품 시장도 이렇게 늘어나고 화해 및 애완동물 시장도 11% 신장을 하는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병원을 열심히 다녀야 오래 살 건강을 유지하려면 9.6%. 근데 하락세가 높은 뭐 교육이라든지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19.1% 성장이네. 출산 관련 서비스도 이와 같이 마이너스 18%. 유아용품 시장도 역시 마이너스 13.8%. 그 다음에 고칼로리, 이제 오래 살아야 뭐 건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고칼로리 식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자동차도 1.1% 마이너스 나네요. 이런 식으로 그 성장세가 높은 품목이 있고 하락세가
높은 품목이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뭐 참고로 한번 재미삼아 알아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다는 거를 좀 그냥 가볍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정 간편식 시장 규모가 2011년도에 1조 1천억에서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3조가 됐답니다. 그러면 몇 배예요? 거의 3배가 지금 가정 간편식 시장 규모가 엄청 늘어나 버린 거예요. 1인 가구의 특징은 첫째로 밥을 집에서 해먹지 않고 사 먹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이런 삼각김밥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로 즉석밥을 사 먹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간편식 시장이 이와 같이 불과 몇 년이냐 5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다. 2011년도에 1조 시장이 2017년도에 3조 시장으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면 이제 동영상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 익산 지역에 있는 대기업 할인 닭 회사 있죠. 대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4천억을 투자를 해서 HMR이 뭐냐면은 이제 홈 리플레이스먼트 홈밀 HMR 홈이 이제 집이거든요. 밀이 MEAL이 이제 밥이고 이제 R이 대체한다 리플레이스먼트. 그래서 집밥 대체 식품 시장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HMR 공장을 지금 우리 지역에다가 이제 설립을 새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림은 이제 종합식품 기업으로서 이제 발돋움을 해나간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뭐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뭐 점점점 늘어나가지고 2030년도 되면은 뭐 거의 30%가 넘어갔죠. 30년도 가면은 거의 뭐 34.3%까지 거의 뭐 3명당 하나꼴로 혼자 사는 그런 세대가 늘어난다는 지금 전망이 나와 있네요. 굉장한 거죠. 식품 시장에서도 이것을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따라가야 되지. 우리가 거기에 트렌드에 맞게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또 고민을 하고 또 마케팅을 해야 우리 그 농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한국 식품 관광 트렌드 전망에서 가장 간편식 구매 채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째는 대형 마트가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39.4%네요. 그 다음에 동네 조금 비싸더라도 동네 마트에서 사고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6.2%. 그 다음에 편의점 세 번째가 편의점이네요. 25.1%. 그 다음에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7%. 이런 식으로 HMR 식품들을 구입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간편식을 왜 구입하는가 그렇게 이제 조사를 물어보니까 간편해서 한마디로 간편하니까 이유가 필요 없어요. 간편하니까 구입한다는 게 75.9%. 손쉬우니까 65.4%. 빨리 먹을 수가 있으니까 63.5%. 맛있으니까 25.0% 이런 순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HMR 식품은 간편해야 돼요. 우리가 상품을 개발할 때도 여러 가지 가공식품 하시는 분들 뜯기 힘들고 그것을 물에 타먹고 힘들으면 안 삽니다. 즉시 먹어야 돼요. 물에 타는 불편마저도 없을 정도로 손쉽게 거의 뭐 1분 이내로 각 어떤 조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해가지고 먹을 수 있어야지 뜯기 힘들고 조리를 한참 해야 된다면 이 1인 가구 세대가 그걸 먹을 리가 없죠. 불편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포장 하나를 하더라도 편리하게 좀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구매한 간편식 품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냉동 만두가 가장 많이 팔렸네요. 그 다음에 즉석밥, 그 다음에 편의점 주먹밥, 삼각 김밥이 세 번째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냉동 고기류, 그 다음에 편의점 도시락, 그 다음에 편의점 햄버거 샌드위치, 떡볶이, 그 다음에 레토르트 소스,
냉동박, 포장 반찬 순으로 구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한국 식품 트렌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간략히 좀 알아봤는데 어떻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 농바시 제2강 한국 식품 및 관광 트렌드 전망 특히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뭐 펜션에서 이렇게 자고 가는 것보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하루 당일치기로 즐기고 끝내고 가는 그런 체류형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각 지역에 지금 펜션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펜션이 좀 비어있는 펜션이 좀 많이 있고 공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트렌드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래서 혹시라도 펜션에 좀 투자를 하실 분들은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한 다음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식품 관광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이 영상이 좀 괜찮았다면 꼭 구독 눌러주시고 그 옆에 그 좋아요도 꼭 한번 클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